이번 시간은 압구정 6구역, 한양 5차, 7차, 8차에 대한 상세 리뷰입니다. 압구정이 잠룡이죠. 지금은 잠자는 잠룡이 되었지만요. 6구역은 생활권도 좋고 특히 조망이 잘 나오는 단지인데요. 조망에 대해서 호평을 했던 미성단지와 견줄만 합니다. 실상 압구정에서는 유일하게 한양 7차가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오래돼서 거의 휴면 상태이죠. 한양 7차 아파트와 8차 아파트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7차는 7차대로, 8차는 8차대로 단독 재건축 얘기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세상 각 단지가 떨어지는 건 거의 자멸 행위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세대수가 적은 편인데 더 갈라지긴 어렵겠죠. 그런 식으로는 재건축에도 집값이 크게 반영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단지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한양 5차가 지금 평형이 5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4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지금 40평에 숨어있는 4세대, 또 54평에 숨어있는 3세대,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한양 아파트가 요게 조금 심한 편인데요. 각 동 1, 2층 메토 라인은 몇 평 하는 식으로 여기서도 보시면 8차도 지금 4세대, 8세대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종은 이게 67평하고 69평에 두 가지 평형인데 중간에 64평, 66평 이런 것들이 숨어 있고요. 한양 아파트가 좀 이런 게 많은 편인데 그래서 이게 분류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구역 면적은 총 14,653평이고요. 그리고 평균 대지 지분은 18.55평. 그래서 나쁘지 않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기부 체납 후에 지어질 단지 면적은 12,471평, 그리고 중형 30평대, 36평부터는 이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어가기 때문에 중대형으로 분류가 되었고요. 32평만 중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0대 50, 672세대의 절반이죠. 336세대가 7차 35평하고 한양 5차 32평하고 합해서 정확하게 절반이 됩니다. 제가 구역별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간간히 재건축이나 상권에 대해 일반적인 해설을 곁들이는데 그에 따라서 이 단지 분석을 하는데 러닝타임에 차이가 납니다. 어느 단지를 대충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상 영상 7개를 다 봐야지 압구정 재건축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편, 재건축 기본편부터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지 6개를 다 보시면 간간히 이런저런 얘기가 섞이는데 그것이 거의 압구정 재건축 전체 단지에 해당되는 얘기일 때가 많습니다. 영상 하나에 모든 걸 다 담기가 어려워서 그때그때 이런저런 중요한 얘기들을 갖다 가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 6구역도 평형과 세대수 그리고 대지 지분 측면에서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이 대지 지분과 개요는 표를 갖다가 참조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이것은 이제 구역도인데요. 남측 갤러리아 쪽으로 해서 지금 공원이 하나가 14번 공원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 코너에 13번 공원 하나 작은 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구역에도 다 있던 이 30m 강변 쪽에서 30m 수변 디자인 특화 구간 15층 이하로 짓는 구간이죠. 다른 구역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음에 생활권과 조망인데요. 4, 5구역과 마찬가지로 로데오 상권이 폭넓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도 지금 거리들이 패션, 명품 하는 쪽으로 상권들이, 그러니까 이 압구정동하고 이 청담동 쪽은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요. 갤러리아 백화점, 동관서관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로데오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쇼핑이나 문화생활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압구정 나들목 4구역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나들목 통해서 양쪽으로 산책과
조깅, 자전거 타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학교는 청담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3개 학교가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어린아이들은 길 안 건너고 학교 보내는 것도 큰 장점이죠. 이 6구역 5차, 7차, 8차 아파트는 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쪽에 지금 고급 빌라촌들 쭉 이제 도열을 해 있는데요. 이 빌라촌들과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압구정동 쪽보다는 청담동 쪽 분위기라 할까요? 지금 또 단지 그 출입구 쪽이 조금 불편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돌아 들어가고 뭐 어디 일방통행이고 그래서 조금 그 불편한 걸 빼면 살기도 조용하고 주차도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뭐 이런 그 단지 출입구나 이런 것들은 재건축하면 전부 없어지는 불편이니까요. 지금 당장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조망 역시 이 3개 학교, 이 3개 학교가 전부 5층 이하의 저층 건물이라서 보시면 동측, 북측, 남측으로 모두 조망이 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지금 5구역하고 인접한 이쪽 지역만 좀 막힌다고 보시고요. 이렇게 3면이 조망이 열려 있다. 근데 세대수는 672세대고, 그래서 이쪽 나중에 아마 여기도 아마 거의 전세대 조합원들은 전세대 조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 지역 역시 그 미덕의 경우처럼 판상형 설계 도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망은 제가 이 6구역을 압구정의 잠룡이라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건축되면 오렌지 느낌 물씬 나는 동네가 될 것 같네요. 단지 규모가 좀 작은 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을 보시면은요, 오늘 6구역에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재건축 하는데 왜 재건축을 해야 하고 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막아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용적률 지도에는 5차가 192%, 그 다음에 7차가 169%, 그리고 8차가 175%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근데 사실 실체적 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측에 표를 보시면 지금 이게 32평형의 세대수 곱해서 나온 면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들을 쭉 더하면 28,700평이 나옵니다. 27,800평이고 구역 면적이 14,653평이에요. 6구역 평균 용적률은 러프하게 계산해서 약 180% 정도인데요. 이 세 가지를 더해서 나눈 것이죠. 약 180% 정도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땅이 14,653평이고 전체 세대의 면적을 갖다 더한 것이 28,700평이면 이렇게 계산하면 용적률이 195.86%가 나와요. 거의 20%, 그러니까 16% 정도의 지금 용적률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16%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 16%는 2000년 5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주민, 공용시설과 지하 대피소가 모두 용적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파트 각동 지하에 보면 어마어마한 공간들이 있는데요. 그냥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건 아니고 길고양이들의 숙소가 되어 있죠. 이것들이 과거에 모두 분양 평수에 포함된 것이고요. 현재 지도에 쓰여진 용적률은 강남구청에서 제공한 것인데요. 이 용적률들이요. 아마 요즘 규칙에 맞게 공용시설을 제외한 용적률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고 예전에는 경로당 뭐 이런 것들 다 용적률에 들어갔어요. 관리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용적률이 16%란 차이가 나는 건데 이 16%라는 용적률은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돈으로 따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쓸데없는 것까지 다 돈 주고 쓰지도 못할 공간들을 다 돈 주고 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 왜 하느냐 하면은 뒤집어서 이 얘기를 갖다 하면 지금 바뀐 법률에 의해서 그냥 32평이 32평으로 가고 뭐 35평
뭐 46평, 46평으로 가는 이런 수평 이동을 해도요, 면적이 10% 이상 그냥 늘어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나 경비실 같은 게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고요. 경로당, 관리실, 경비처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용으로 쓰는 거는 지금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니까요. 재건축하면 그냥 이거 찾아 먹는 거예요. 이 늘어나는 10% 이상의 면적을 30평대라 그러면 한 서너 평은 그냥 새로 생기는 거죠. 이 얘기는 압구정동 전체 단지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10% 재건축을 하게 되면 10% 찾아 먹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보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항에 보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180%인데 여기서 생기는 갭이 70%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 재건축의 개념이라는 것이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5차, 7차, 8차의 이제 땅이다 그러면 원래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처음에 지을 때보다 땅값이 많이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땅값 그리고 늘어난 용적률 그거에 의해서 땅을 요만큼 떼어 팔아서 이 땅을 파는 돈으로 나머지 재건축 조합원들 집을 지어주는 개념이 원래 재건축이에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있잖아요. 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것이고 로또 복권을 청약을 통해서 발행한다는데 얼마짜리 로또일까요?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6구역의 새 구역 면적이요. 기부 찬압 15%를 뺀 그 구역 면적이 12,471평이에요. 곱하기 0.7, 70%를 갖다 곱하면 8,730평이 나와요. 이 면적은 러프하게 계산해서 34평을 256채 지어서 분양을 하고 그 판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거나 반대로 8,730평을 672세대로 나누어서 산술적으로 세대당 13평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3평이라면 어마어마한 평수죠. 지금 아마 30평대 아파트는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평수예요. 근데 물론 자기 면적을 늘리는 것은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 마냥 늘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정부에 임대주택이나 소형을 넣으라는 요구도 있죠. 어쨌든 계산상으로 어마어마한 면적을 조합원들이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방해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요즘 강남의 신축이 20평대와 30평대 모두 평당 넘어섰는데요. 지금 당장 압구정에 신축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얼마면 청약을 하고 살까요? 다른 신축, 1억 지금 나가는 다른 신축보다 떨어질 리는 없으니까 평당 그럼 한 1억 1천만 원? 지금 당장 판다면요? 그쯤 될까요? 그냥 평당 똑같이 1억 치면은요, 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34병, 256채가요? 이거 뭐 계산할 필요 없죠. 평당 1억이니까 8,730억이에요. 이거를 분상제를 해서 평당 1억에 팔 수 있는 거를 평당 5천만 원에 팔아라 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즉 주민목 이 절반 약 4,365억 원을 복권 발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20억짜리 복권으로 치면 220장이에요. 그러니 주민들이 너도나도 다 1대1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지금 6구역은 땅의 크기나 세대 규모에서 제일 작은 게 이래요. 구현대 같이 4,000세대면 이 돈이 최소한 한 4, 5조 되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물론 이걸 전체를 갖다가 다 뺏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용적률 상한제 인센티브 주면 절반은 임대 세대 놓고 절반은 뭐 분양해서 팔 수 있고, 그런데 임대 세대 놓고 뭐 저거 하는 것도 있지만 건축비가 작년에 저쪽에 구반포 쪽에 그 건축비 나왔을 때 평당 뭐 567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중에 짓는다면 평당 1,000만 원을 잡아도요. 40평 지어도 44억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돈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분양가 상한제, 도대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각 조합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손해인데 그 난리를 치고 정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평당 뭐 5천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해가지고 환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초과이익 환수당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 당하고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1대1 재건축 거기다 목을 매는 겁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를 가보면 같은 평형인데 많이 넓잖아요. 그 넓은 이유가 이런 예전에 지어진 것들은 그 공용 면적을 전부 분양평수에 포함을 시켰고 요즘엔 그것들이 제외가 돼 있어서 실제로 평면이 그렇게 넓은 겁니다. 단지 설계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집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평수가 서너 평 이상 더 큽니다. 그래서 6구역 총평으로는요, 규모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위치상으로 매우 훌륭하고 용적률에 의한 사업성도 좋은 편입니다. 강변 조망에 매우 뛰어나고요. 각종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밀집해 있습니다. 현재 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차피 재건축은 10년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번 각 단지들의 조합 설립 움직임에 특별한 소식이 들리진 않는데 내부적으로는 뜻있는 분들이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자는 용에서 벗어나 승천하는 용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영상 같이 뒤에 첨부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